효강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의 범절 교육이 효에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자랄 때 부모님이나 할머니한테 존댓말을 써본 적이 없고, 또 뭐 어디 외출했을 때나 뭐 어디 외출 밖으로 나갈 때나 뭐 인사를 한다든가 그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심지어 어머니가 이제 저희 하숙을 하면서 이제 어렵게 저희가 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면서도 한 번도 도와드린 적이 없고 도와드릴 마음도 없었고, 말하자면 예의라는 것들이 전혀 없다시피 했고, 또 부모님께서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신 적도 없고, 자라면서 그걸 듣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거를 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이제 성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놀라게 된 거, 그러니까 중년 들어서 효자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일 놀라게 된 게 바로 같은 그런 저희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뭐 과연 그런 효자 소리를 들어야 될 어떤 그 덕목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자 소리 들었을 때 과연 내가 이중인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걸 자문을 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과연 제가 효자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지.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효자 소리를 들으면서 놀라게 된 이유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또 한번 놀라게 된 이유는 자라서 반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또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과연 저보다 과연 더 효자일 텐데, 실제 모습은 또 그렇지 못했다는 것들, 그런 걸 또 보게 되거든요. 그게 저를 또 한번 놀라게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보다 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봉사활동이라든가 또 종교단체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 또 뭐 사회적인 봉사활동이 예를 들면 사회적인 뭐 민주화 운동도 될 수 있고 뭐 환경 운동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온 사람조차도 효에 있어서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집에서 그런 어떤 예의범절 교육 같은 거는 받아본 적이 없는 제가 효자 소리를 듣고 어렸을 때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자란 사람이 커서 어떤 그런 겉으로는 항상 이렇게 에티켓을 지키고 어떤 신사나 숙녀다운 모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고, 또 뭐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효에 대해서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누가 어떤 방식의 효 교육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효를 얘기할 때 학교 같은 데서 배우면은 그런 예의범절이라든가 그런 것도 뭐 있겠고, 생활관 같은 데서 배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거라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명절 때 제사를 지낸다든가 나름대로 가족 모임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의 간접적으로 효를 익히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것조차도 사실 허례허식, 옛날 보면은 유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허례허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전통, 유학적인 전통도 오늘날 시점에서 이제 새롭게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잘 한다고 해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몇 대절 몇 대절을 지내면서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어떤 효에 대해서 나름대로 컨텐츠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효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떤 일배반적으로 어떻게 다르다 하는 걸 많이 느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하고 전 무관하게 제가 그 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전에는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어느 정도 요즘 와서 정리가 되는 거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격, 서양 말로는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 사회적 가면. 옛날에 이제 그 서구에서 그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썼는데 그러한 가면과 같은 사회적 사회적 가면을 쓰고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 뭐 부모의 역할이 될 수 있고 또 직장이라든가 어떤 모임에서 단체에서 어떤 그 자리 이런 사회적 그런 것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맞는 데 충실하다 보면은 겉에 보는 모습만 이제 이렇게 잘 에티켓, 예의범절 갖춘 사람으로서 드러나지 실제로 안에 내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다른 어떤 심리학적인 용어, 프로이트는 이제 인간의 의식은 수면에 나와 있는 일부분이고 무의식은 그 수면 밑에 있는 더 큰 영역을 차지한다. 그런 내용으로 자기 이론을 전개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애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밖에 드러난 예의범절로서 하여튼 갖춰진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인간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 안에 내부는 훨씬 더 넓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효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내부를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효자 소리를 들은다 그러면은 제 부모가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안에 넓은 어떤 사회적 자아 밑에 있는 그런 본 모습, 그 가난한 마음의 모습을 제대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바로 그러한 어떤 내부 그런 데 어떤 가난한 마음이랄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떤 정직함이랄까 그런 것이 수면 밖으로 드러나왔기 때문에 효자 소리를 들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라는 거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내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일도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아도 더 개발된다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 일석이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정반대로 그런 것들이 본래의 취지와 되게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 도우면서 나 자신의 어떤 자아라든가 자기 인성도 개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반대로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자기 안에 좀 더 깊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 내부를 들여다봄을 통해서 자기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들이 효에 있어서 어떤 본질적인 사항 우리 시대에서 다시 어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야 할 때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효라는 걸 막연하게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 많이 치우쳐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예의범절 교육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기 때문에 효가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은가 다른 덕목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